1학년 때까지만 해도 뭐 노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쫓고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한테서 이제 좀 안 좋은 얘기가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더 민감해진 건 있어요. 이제 안 좋은 얘기란 건 어떤 얘기를?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이 어렵다 이제 나오니까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학교 생활을 이제 작년 선생님하고 한번 통화를 어렵게 했더니 사실은 이제 많이 엎어져 있다. 수업 시간에나 뭐 이렇게 엎어져 있다니 그 얘기도 되게 충격이었고. 근데 첫째한테 왜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사람이 부모하고 자식도 신뢰라는 게 있고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비 다 달라. 요거 시켜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뭐 영재반 가라 그러는 것도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60등이나 70등 정도 하면은 남들 가는데 다 가는 거. 집 근처에 학교 가면 되지. 뭔 짓을 했길래 뭐 있다고밖에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고 했는데 네 책임질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아버님이 약간 밥 먹겠습니다 할 때도 그냥 말을 안 하시는 게 최근에 이제 그랬어요. 저거는 그냥 저거 모르고 했을 때는 그냥 와서 밥 먹으라 그러고 저렇게까지는 안 해줬는데 제가 마음을 닫게 되더라고요. 아버님도. 제가 마음을 닫게 됐어요. 그냥. 그러셨군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집집마다 좀 다른데요. 부모에 따라 다른데요.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키우느냐. 이건 부모로서의 가치관이에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의범절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엄마들 이제 키우는 엄마들 보면은 애들이 하나이다 보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잣대에서는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버릇이 없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키우진 않겠다는 생각이 아기 갖기 전부터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서로 경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렇거든요. 영란 씨는 어떤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키우세요? 저는 아이들이 둘 다 그냥 밝게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런 생각. 우리 형돈 씨는 어떠세요? 저도 될 수만 있다면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하고 행복한 거. 네. 일단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두부 자르듯이 이론적으로 딱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의 인생과 아이들이 매일매일 겪으면서 사는 어떤 문제들을 두부 자르 딱 정답이 있고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의범절 필요하죠. 사람이 예의범절 없고 너무 무례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근데 그렇게 예의범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자칫 잘못하면 뭘 놓칠 수 있냐면 아이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거와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를 자칫 잘못하면 놓쳐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공존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거기서 엄마 아빠는 예의 범절에 더 중점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했어요라는 말도 예의 바르게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받아주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애티튜드, 아이의 태도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의 표현하는 거에 몰두해서 자꾸 야단을 치고 혼을 내게 되니까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아이냐 아니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아이냐. 이것도 양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공존시키는 게. 그러면 부모 말을 잘 들어야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부모 말을 안 듣나요? 맞죠. 부모 말 좀 들어야지. 부모 말이 대체로 옳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목표를 두는 부모는 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너 부모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너 안 들을 거면 나가. 너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거에 더 목표를 두는 부모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이가 순종적일 것에 더 가중치를 두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랑 대화할 때 지시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지시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야, 조용히 할게요. 야, 또 어떤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되냐면 공부가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마음 편안한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할 것이냐도 이게 공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부터 큰아이로 빙입니다. 네, 빙의. 빙의가 됐어요. 자, 제가 빙의. 큰아이예요. 애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공부는 좀 못해. 그리고 집에서 공부 열심히 안 해. 뭐 학교 가서 애들이랑 좀 티격태격도 해. 그러나 내가 무슨 가서 애들 돈을 뜯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선생님한테 무슨 함부로 대하고 악을 쓰고 교칙을 어기고 남을 때려주고 삥을 뜯고 안 그래. 그러면 자기 그냥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면? 네.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렵죠. 사회적 네. 분위기가 저희도 계속 그렇게 받아왔고 공부를 못한 아이는 네. 나쁜 아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답은 딱 나와요. 자, 아버님의 중고등학교 때 그 반에서 공부를 좀 못한 사람이에요.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인생을 불행하게 살던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아버님 말 아버님 반에서 보일 때. 갑자기 아버님 얘기를 하죠. 아버님이 또 커밍아웃 하시나요? 아버님을 포함해서도 그렇고. 대충 살았어요. 그렇죠. 공부를 못한다고 다 불행하게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부를 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죠. 그들이 다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네. 자,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거는 창피한 일입니까?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네가 그래도 공부를 한다는 거는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답을 결국 몰라요. 그래도 그냥 읽어보고 줄여도 긋고 하는 게 네 인생을 좀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그건 한번 해볼래?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되기 시작하지. 공부를 못하면 되게 창피하고 너 이제 인생은 너 그지 깡통 찼다.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스럽죠. 거기다 지금 사회가 너무 성취, 성과 막 이렇게 위주니까 이 아이들이 발을 붙일 곳이 없으니 큰아이는 거기다 더해서 슬프겠죠. 네. 아니 근데 우리 큰 금쪽이를 보니까 화장실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다거나 네. 침대에 또 이렇게 앉아 있다거나 혼자 울면서 나가는 거 이런 모습이 약간은 좀 안쓰럽고 무기력해졌나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무기력증 맞고요. 무기력증 맞구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무기력증 맞고요. 무기력증 요즘 맞구나.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무기력증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기력증도 있지만 시작은 무력감인 것 같아요. 무력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는 어떻게 해도 부모와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고 부모님 두 분도 어떻게 해도 애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도 속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 평생에 죽을 때까지 애착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한 두세 명 중에 두 명인데 그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때는 아이가 어떨까 하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소리를 질렀더니 예의 범절 없다고 못했다고 얘기를 듣고 뭐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공부 성적을 올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애가 무력해진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근데 심지어는 제가 제일 오늘 눈에 띈 게 뭐냐면요. 애가 결정적인 중요한 말을 탁 던졌어요. 뭐죠? 사인을 보낸 거예요. 작은 애가 이렇게 해서라도 샤우팅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듯이 아이가 힘들다는 표현을 딱 한 번 던졌어요. 뭐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집이 싫어서 나가는 거다.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가요.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에 야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구나 해서 얼른 너 엄마하고 얘기해봐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얘기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엄마는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가요. 나가 그렇게 싫으면. 그럼 나가 너. 그다음에 이제 엄마의 구구절절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고 우리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애쓰고 이제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 얘기를 막 네가 얼마나 나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애가 제가 집이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샤우팅이에요. 나 너무 마음이 힘들거든요. 이건데 됐고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다음부터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네가 네 입으로 뱉어. 안 할게요. 깜짝이야. 집이 있기 싫다. 뭐 집을 나가고 싶다는 거를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자주 그러나요? 초등학교 네? 6학년 때도 한번 가출을 한 적이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네, 그러니까 멀리 뭐 간 건 아니고 집 안 뭐 놀이터라든지 밤에 늦게 안 들어와서 몇 날 며칠을 나가고 있는 건 못 그랬어요. 이제 그런 부딪힘이 한 서너 번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대수롭게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무뎌진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약간 제가 바꿔볼게요, 사례를요. 네네네.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다정하고 서로 신뢰하고 믿고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날 갑자기 아내가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그럼.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이라는 말보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를 얘기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지. 멀리는 안 갔거든요. 몇 날 며칠 밤을 외박 간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애가 그때부터 자기 힘든 걸 계속 신호를 보냈던 것 같아요. 집을 나가는 행동으로도 표현하고 어떨 때는 따박따박 되돌아보기도 하고 어떨 때 입을 닫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힘든 걸 계속 얘기했는데 부모가 그걸 못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잘 못 알아차린 거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감정을 정말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애가 잘 안 되는 데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보셔야지 아이랑 같이 얘기를 하시지. 애가 그래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애도 변화가 필요하고 아이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아이가 그럴 때는 얘가 이것이 안 되는 얘 나름의 어려움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왜 자꾸 화가 날까? 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립니다.